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에듀피디에서 조경 계획 및 설계 구급 공무원 특성화고 추천 채용반 관련된 조경직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그 조경직 쪽으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기출 문제를 공개하는 곳이 이제 일단은 서울 쪽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기출 해설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실 거는 2021년도 서울시 그 시험 문제죠.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 10월 달에 시험을 받고, 예전에 이제 특성화고 추천 채용반 조경직 포함해가지고, 물론 이제 조경직은 교육청에서는 거의 채용이 없기는 하는데, 원래 이제 교육청은 6월, 그리고 이제 도청이나 시청은 10월에 봤었는데, 2022년부터는 둘 다 10월에 같은 날 보게 되죠.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는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얘기를 좀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출해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반 우리 구급 조경직이라고 있죠. 그거랑 이제 난이도 차이가 조금 특성화가 나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일반 구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일반직 분들이 보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 이상의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특성화고 추천 채용반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수준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능사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아. 그래서 약간 완전히 기능사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점수가 조금 낮죠. 자격증이다 보니까 뭐 60점 넘으면 뭐 합격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 과목을 보죠. 조경학이랑 조경계획 및 그 설계랑 또 뭐 조경 재료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세 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 세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거의 한 만점 가까이 맞아야 돼. 특히 어, 조경학은 어렵다기보다는 범위가 좀 넓고, 그죠? 조경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해야 되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고 하는데, 조경 계획 및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100점 맞아야 돼. 그래서 가장 쉬운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말하면 실수가 없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만큼 난이도 자체가 좀 쉽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죠. 그죠? 거의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경직 합격선이라고 하면은 뭐 두 명을 뽑았다 그러면 2등 하신 분, 혹은 세 명을 뽑았다 3등 하신 분의 그 점수 컷인 건 알죠? 거의 만점에 근접합니다. 95점 이상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조경 설계 도면에 수목을 표현할 때 가장 유용한 제도 용구는 해서, 제도 용구에다가 제도 용구로 그 도면에다 그 도면에 그 해당되는 그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건 사전적인 의미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제도 용구를 맞추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간단하죠. 수목을 표현할 때 가장 쓰는 것은 원형 템플릿이 되죠. 우리가 이제 기능사라든지 이런 시험을 실기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동글뱅이가 이렇게 막 있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것도 있고, 그죠? 요게 원형 템플릿으로 조경의 수목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형판이라고도 하는데, 내용이 되겠고요. 쉬운 문제였어요. 보통은 이런 그 원형 템플릿 문제를 내기도 하고, 요 문제가 안 나오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운영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원형 이외에 곡선을 그릴 때 쓰는 구름 모양 형상의 제도 용구가 뭐냐, 요런 문제가 나올 때 운영자를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다만 이제 요번 시험 21년도에는 1번이 정답이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요 부분 틀리면 안 되겠지. 그죠? 자, 2번. 도면에 선을 그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면에 선을 그을 때 고려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틀린 분들 은근히 있었을 것 같아. 기능사에서는 요런 유형의 문제를 거의 낸 적이 없죠. 그죠? 자, 일단은 선을 긋는 방향은 수평선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다. 아니, 맞는 것 같아. 그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그 도면에 선을 그을 때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 위주로 이 기본 그 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1번 아니고, 2번 선을 긋는 방향은 수직선의 경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긋는다. 이렇게 긋는다. 이거 맞을까요? 틀렸지.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
요거 틀린 사람들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서 어찌됐건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 처음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일정한 힘으로 긋는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선과 또 파선, 점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의 두께도 중요해요. 그죠. 외형선이라든지 하는 거는 두꺼운 선을 그린다든지 혹은 중간선이 있고 또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 인출선 같이 얇은 실선으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떨 땐 진하게 해서 두꺼운 선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얇은 선으로 그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의 끝나는 부분까지 일정한 힘으로 긋는다. 다른 말로 어떨 땐 두껍고 어떨 땐 얇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답이 아닌 거고 선의 연결과 교차가 정확하게 되도록 한다. 맞죠? 그래서 선이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다든지 혹은 요런 식으로 만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실기나 그 평면도 같은 거 그릴 때도 요런 게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간점 요인이 되죠. 기능사에서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일단 4번, 3번, 1번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조금 기능사만 공부해 가지고 요 시험장에 가셨던 분들은 2번 문제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3번. 보기는 개념도에 활용되는 다이어그램 표현 기호이다. 선생님 다이어그램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다이어그램 하면 딱 뭐가 생각나야 돼? 다이어그램 하면 기본 구상 생각나야 되고, 그죠? 우리가 보통 그 인문 환경 조사라든지 사회 환경 조사라든지 혹은 자연 환경 조사 기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종합 분석을 하고 그걸 통째로 기본 구상을 하게 되고 기본 구상을 하면서 입체적인 어떤 도면에 대한 그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 기본 구상을 통해 가지고 대안 작성을 하죠. 1안, 2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걸 토대로 기본 계획을 하고 기본 계획을 토대로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런 순서도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선생님 다이어그램 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야 돼요? 기본 구상이 되게 돼요. 기본 구상. 자, 한번 내용을 좀 보자면은 조금 올려볼까? 자, 이번에는 기본 구상에서 다이어그램에 대한 표현, 기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가, 나, 다, 라. 전부 다 이제 이동 동선에 대한 내용을 좀 표현한 것 같기는 해요. 가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표현 형태이다. 아니죠. 아니죠. 이동 동선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시각적으로 펼쳐지는 방향을 표현한 기호로 조망 범위를 표현한다. 여기 엔터라고 써 있는 걸, 이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다는 정원 내에서의 환경 조형물을 요점 식재, 주요 시설물 등을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요소의 표현 형태이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요점 식재, 우리가 혹은 지표 식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좀 강조되는 요소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수목을 표현할 때 이제 동그라미를 쓰거나 혹은 이제 뭐 침엽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원형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근데 요점 식재나 강조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다이어그램에서.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네요. 라는 동성기호이며 선의 넓이로 위계나 이용해 등의 중량감을 구분하여 표현한다? 아니죠. 이거는 질감을 표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4번도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어렵진 않았죠? 그죠? 자, 4번. 야, 좋은 문제 나왔어. 4번 문제에다가 별표 치고 2개 쳐야 돼, 이거는. 요 형태의 문제는 거의 매해 나온다고 봐야 돼. 이게 나오면 이걸 다 외워야 돼가 아니라 그냥 보너스 문제야. 보너스 문제. 왜냐면 매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한 번 외워두면은 헷갈릴 리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조경, 계획 및 설계를 크게 2개로 나눠보자고. 이쪽이 계획이고 이쪽이 설계야. 그러면 설계는 2개로 딱 나눠지죠. 뭐로 나눠집니까? 기본 설계랑 실시 설계로 나눠지죠. 그죠? 우리가 시공을 하기 직전에 시공할 수 있게끔 도면을 그리는 거, 시방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를 실시 설계라고 하고, 그죠? 그럼 계획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그죠? 제일 앞에는 목표 설정을 해. 자, 그리고 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목표 설정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목표 설정이라고 쓰고 대상 설정을 쓰자.
내가 어떤 공원을 만든다, 조성한다, 혹은 놀이터를 만든다라고 할 때 어린이 놀이터로 할 것인지, 혹은 실버타운의 어떤 사교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대상을 통해서 목표 설정을 하죠. 그죠? 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해야 돼. 기초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뭐 그래서 법규를 조사한다든지, 혹은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조사한다든지,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거를 종합하죠. 종합 분석을 또 하게 돼요. 아이고, 글자가 이렇게 안 써지냐? 종합 분석을 하게 돼. 그걸 토대로 기본 구상을 하게 되고, 기본 구상하면서 다이어그램이 나온다. 도면화 시킨다. 그러면서 이미지에 대한 그 개념이 접목되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대안 설정까지도 하게 된다. 어디서? 기본 구상에서. 그걸 토대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기본 계획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 그죠? 자, 요렇게 계획과 설계를 크게 두 개 나누고, 또 계획 파트, 설계는 너무 쉬우니까 그건 건너뛰고, 계획에서 이렇게 나눌 수만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자, 첫 번째 뭐를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목표 설정을 할 겁니다. 이 놀이터가 어떤 놀이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죠. 현황 분석 및 종합을 합니다. 이게 기초 조사에 해당하는 거야. 또 종합도 있으니까 하나로 묶은 거네, 그죠? 자, 이게 1, 이게 2. 그 다음에 요걸 토대로 구상을 하게 되죠. 아까 위에 1번 문제에서 다이어그램 나왔잖아. 그거야. 3번. 그리고 그걸 토대로 기본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4번. 그죠? 그 계획을 토대로 기본 설계를 하게 되고, 요게 5번. 그죠? 그리고 나서 6번 실시 설계를 하게 되고, 실시 설계를 토대로 시공을 하게 되죠. 그죠? 6번, 7번. 그래서 기능사 취득하신 분들이 보통 시공업체에 많이 들어가잖아. 자, 그리고 감리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게 돼요? 설계자가 내가 설계한 그대로 수목과 수목과의 간격을 내가 3m라고 했는데 그 3m 간격대로 하는지, 표준 시방서 내용대로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이런 거를 관찰하고, 또 이제 그 수정 요청을 하고 하는 거를 감리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유지 관리 파트로 갑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 설정, 가, 마, 이런 순서로 되네. 뭐 선생님, 나가, 마가, 여기 있네요. 정답은 4번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이제 연습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요런 유형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 특히 이 조경 계획 및 설계의 시공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순서 맞추는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어느 하나를 이렇게 숨겨놔. 과정을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어느 과정을 하나 숨겨놓고서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혹은 각각 과정에 대한 사전적 의미 있죠. 기본 설계란 무엇이다, 실시 설계란 무엇이다, 이런 문제도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표 요거는 2개짜리 문제, 어렵다라기보다는 자주 나와서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면 돼. 자, 일단은 4번까지 쭉쭉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식재 공간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자주는 안 나오고 보통 한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교목을 열식 또는 군식으로 하여, 열식 또는 군식으로 하여 수간에 의하여. 자, 열식이나 군식, 자 봅시다. 열식은 요런 식으로 쭉 들어놓는 거지, 그치? 열식이나 또는 군식으로 하여 수간에 의하여 상부에는 연결된 공간이 만들어지고 수간 밑으로는 시선이 개방되도록 한 공간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일단 1번 열식이나 군식이 키포인트가 아니야. 그리고 수간 밑으로는 시선이 개방되도록 한 공간이다. 이것도 키포인트가 아니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수간에 의하여 상부에는 연결된 공간,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게 키포인트. 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수목이 이렇게 있으면 수간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 옆에도 수목이 있으면 수간이 이렇게 있잖아. 이 수간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나무가 이제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지. 그래서 마치 관의 형상을 하고 있다. 통로의 현상을 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공간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걸 얘기합니까? 보통 그 유도식재라고 해가지고 이리 오세요. 여기가 입구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관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하면서 뭐라고 제가 매번 설명합니까? 관계 공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공간, 관계 공간,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개방되도록 한 공간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공부 안 한 분들은 요거 찍겠지, 그죠? 혹은 뭐 수직 공간을 찍어서 틀린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위호 공간 모르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위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한 곳에서 울타리처럼 그 수목이 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치가 뭐 이렇게 있다 칠게요. 벤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가 뒤에도 있고, 응? 나무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울타리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폐쇄성, 사람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딱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위호 공간이라고 해요. 관계 공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딱 봤을 때 관의 형상이야. 관의 형상. 우리가 이제 어디 뭐야 어디지? 대전 옆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벚꽃이라고 있죠. 벚꽃.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폈는데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 근데 맞은편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칭돼서 있어가지고 이게 막 연결돼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은 거의 무슨 터널 지나는데 벚꽃이 이쁘잖아.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굉장히 막 몽환적인 분위기를 하게끔 하는 곳이 있거든. 갑자기 그 지역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딱 봤을 때 관을 통한다. 관을 관통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게끔 하는 게 관계 공간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죠? 매번 내가 얘기했어요. 관. 자, 6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치거리 제한이 없는 공원은 자, 이거 별표 칩시다. 별표 칩시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직 9급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성화고랑 좀 다른 거는 뭐냐면 특성화고는 그 유치 거리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수치를 거의 물어보지는 않아. 근데 9급은 그 일반직 우리 대졸자분들이 보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런 거 수치를 거의 물어보지. 근데 특성화고 추천지형반 같은 경우에는 이 유치거리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은, 혹은 제한이 없는 것은 뭐 이런 문제 튀어나오거든. 자, 볼게. 자, 일단은 우리가 생활권 공간이 있고 또 주제공원이 있죠. 생활권 공원이 있고 주제공원이 있는데 요거는 키포인트가 아니고 유치거리에 대한 내용이 키포인트예요. 자, 근데 요거는 정답은 일단은 소공원이긴 하는데 정답이 소공원이긴 하는데 요거를 맞췄다 틀렸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문제는 거의 종종 나와. 공원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요것도 별표를 하나 쳐놓고 옆에다가 만약에 요거 이제 기출문제 지금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겠지. 뭐 강의 노트로 다운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그 막 어디야 그 에듀피디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아무 데다가 검색하는 데다가 기출이라고 검색하면은 특성하고 뭐 기출 및 자료 다운받기 뭐 이런 거 있거든. 그거 눌러가지고 기출문제 항목 들어가면 요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무료로. 근데 거기다 한번 적어둘게요. 이제 불러드는 대로 적으면 돼. 자, 요런 식으로 표를 그려놔. 표를 그려놔가지고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구분이라고 하고 여기다가는 유치거리라고 쓰고 여기다가 규모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죠? 네, 불러드린 대로 한번 할게요. 맨 위에다가 소공원이라고 하고 소공원 옆에다가 제한 없음. 유치거리가 제한 없는 거야. 그리고 규모도 제한 없음. 정말 작게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뭐 크게도 만들 수가 있고 뭐 만들고 싶은 사람 마음이야. 근데 보통 소공원을 크게 만들지는 않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어린이공원 적었어요. 그 옆에다 유치거리 250m 이하 됐죠. 그 옆에다가 유치거리 옆에다가 규모죠. 1만 제곱미터 이상, 10,000 제곱미터지. 10,000 제곱미터 이상. 헥타르 되겠네. 그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도보권 근린공원, 도보권 뛰고 근린공원. 죄송해요. 하나 더 빼먹었다.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예,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하고 옆에다가 500m 이하.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 내가 이거 잘못 불러준 것 같은데 다시 위에서부터 불러줄게요. 소공원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린이 공원은 250m 이하, 1,5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이상. 됐죠? 그리고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500m 이하,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헥타르네. 그죠? 1헥타르. 자, 그리고 도보권 근린공원은 1,000m 이하, 3만 제곱미터 이상. 적었어요. 그리고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제한 없음. 특이하네. 그죠? 유치거리 제한 없어요.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죠? 규모가 꽤 크죠. 광역권 근린공원도 제한 없음.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됐어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됐죠? 자, 적어놓고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 쓸게요. 생활권 공원이다. 생활권 공원이다. 그죠? 생활권 근린공원은 크게 나눠서 소공원이랑 어린이공원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근린공원이라고 나눠요. 그래서 근린공원만 따로 떼다가 문제를 내기도 해. 자, 적어놨죠? 요거 말고도 뭐 주제공원이라고 따로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정답은 일단은 뭐야? 소공원이 되겠지. 소공원이 되겠지. 그죠? 자, 됐죠? 자, 요런 유형의 문제가 은근 나와요. 자, 그리고 7번 동선 계획 수립에서 장애인 보행을 위한 질적 향상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선 계획 수립에서 장애인 보행을 위한 질적 향상 방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일반적으로 기능사 쪽에서 문제를만 이게 주구장창 푸셨던 분들이 요거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 이제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기능사 강의라 그래서 다 60점만 넘을 수 있게끔 간단간단만 대충 설명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능사 목표로 하신 분들은 요거 문제 틀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1번 볼게요. 장애인 유도 시설의 경우 점자 블록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치, 맞지, 그죠?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한다. 의외로 이 문제 틀렸던 분들은 요거 체크했을 걸, 그죠?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야. 그리고 보행동선의 유효 폭과 기울기의 경우 보행로의 경계를 색과 재질로 명확하게 구분하며 기울기는 완만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그죠? 그리고 다른 보행로와의 연결 부위는 높이를 다르게 하여 이동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야, 그죠? 자, 요 높이를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높이를 비슷하게 해야지. 휠체어를 몰거나 하는데 이 보도블록이랑 그 차도랑 횡단보도 건너는데 보도블록이 너무 이렇게 있으면은 연석이 올라가면 이게 잘 올라갈 수 있겠냐고. 또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지, 그렇지? 그래서 4번 정답이다. 2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도와 차도와의 분리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식재는 뭐가 있을까? 경계식재 같은 게 있겠지, 그렇지? 사철나무 같은 거. 혹은 모르실라나? 자, 이게 기럭개가 이렇게 있다 칠게. 이게 연석이야. 그림이. 그리고 여기가 차도야. 차도야. 그죠? 그리고 여기가 기럭개가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보도블럭이야.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막 길을 가다가 차도 쪽으로 넘어지거나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점자 블록을 설치하기는 하지만은 이 옆에다가 경계식재라는 걸 깔죠. 경계식재라는 걸 깔죠. 대표적으로 광나무나 사철나무 같은 게 있겠지, 그렇지? 이거 사철나무나 광나무 모르는 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봐. 딱 보자마자 이거 알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보통 이제
경계식재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뭐 차폐식재라는 의미랑 또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는데, 차폐는 차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혹은 차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공해 물질 같은 걸 막아주기 위해서 설치한 거다라고 하면 차폐식재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여기에 설치한 그 식재는. 또 하나,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 막 차도로 갑자기 막 장난치면서 뛰어들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설치하는 게 경계식재 의미도 있어. 이 선생님, 그러면 사철나무를 보행자 입장에서는 뭐야? 보행자 입장에서는 경계식재로 심은 거고, 그죠? 차량에서 공해가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 뭐야? 차폐식재가 되겠지, 그지? 이런 의미로 두 가지로 한번 상상하면서 공부를 해보자고. 자,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보도, 그 정확히 얘기하면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명확히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도를 막 이렇게 장애인들이 가다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지. 뭐 지방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인도로 이렇게 막 차가 올라와가지고 막 주차시켜 놓고 하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 점자는 계속 이렇게 가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막 차에 부딪히고 하는 장애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혹은 이제 막 그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막 화도 나고. 그래서 보도로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구조물이 있거든. 혹시 뭔지 기억나나? 요렇게 생겨먹은 거 설치하죠? 요렇게 생겨먹은 거 설치하잖아. 높이는 한 1m 남짓 되는 거. 그죠? 이게 뭐라 그래? 볼라드. 기억나요? 혹은 요렇게 생겨먹기도 했지. 그죠? 볼라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이 보통 차도의 차가 보도 쪽으로 이제 진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구조물이 뭐냐? 볼라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쭉 내려와 가지고 수목을 식재 기능에 따라 분리하였을 때, 와, 차폐 나왔네. 선생님이 방금 전에 경계식재 설명하면서 차폐식재도 뭐 설명했는데, 요것도 종종 나와. 차폐식재랑 또 뭐가 나오냐? 방화식재, 방풍식재. 또 뭐 그런 거 나오지, 그죠? 자, 일단은 식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가지고 1번 상징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야. 그럴 필요는 없어. 요거는 뭐냐면 지표식재를 할 때 쓰죠. 그죠? 지표식재.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상징적인 의미의 식재를 심을 때 지표식재를 심고, 이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지표식재 이렇게 쓰지. 그죠? 요점식재.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우리 식재 표현을 할 때는 지표식재라고 한다. 그리고 지표식재 얘기하니까 우리 본강의 하면서 설명했죠. 이거랑 두 개랑 헷갈리면 안 돼요 해가지고 뭐가 있었어? 지피식재라는 것도 있었지. 지표랑 지피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매번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나온다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수형이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 관계식재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하고가 낮고 지엽이 치밀해야 된다. 일단 정답은 3번이네. 그리고 지하고가 높은 낙엽 화력수가 알맞다. 이건 녹음식재죠. 녹음식. 이걸 얘기 들으면서 이제 기출 해설 강의만 들어가지고 녹음식재가 뭐지?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죠? 본강의 공부도 해야지. 그냥 뭐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고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지? 이게 지하고지.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게 사람이 그 녹음식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햇빛을 피하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나무를 보통 녹음식재라고 하거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하고가 높아야지. 왜냐면 사람이 밑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지하고가 높은 낙엽 화력수가 알맞고,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뭐가 돼야 돼? 여기에 병해충에 강한 거. 그죠? 막 밑에 있는데 막 송충이 막 떨어지고 막 뭐 잔뜩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쉴 수가 있겠어? 그죠? 이건 녹음식재에 대한 설명이고, 반대로 지하고가 이건 높잖아. 그지? 지하고가 낮은 건 뭐냐면 요게 낮은 거야. 요 거의 없지. 그죠? 아까 말했던 그 사철나무나 혹은 뭐 광나무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겨 뭐 여기를 이제 깎아버리지. 그죠? 우리가 이제 맹하라고 해가지고 깎으면 바로 그냥 죽어버리는 나무가 있고 잘 안 자라는 나무가 있고, 깎으면 여기가 더 치밀해지는 나무가 있거든.
그게 이제 사철나무랑 광나무의 특성이죠. 비슷하게 생겼어, 두 개가.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정답은 차폐식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뭐다? 이 경계수용. 자, 3번이 정답이다. 선생님, 그러면은 결국은 차폐식제가 경계식제인가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경계식제 같은 경우에는 지하고가 높은 거를 쓰기도 해요. 경계식제를. 그래서 이 경계식제랑 이 차폐식제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폐식제 이꼬르 경계식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두 번, 세 번 얘기했던 부분이라 기출해서는 그냥 다잡기만 해드리는 거야. 그죠? 자, 넘어가고. 자, 9번. 보기에 밑줄 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조경 설계 과정은 국내 최초의 도시국가공원인 용산공원에, 자, 용산공원 튀어나왔네. 아무래도 서울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가 서울에 있는 공원 위주로 나오지.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 풀기에도 뭐 다 똑같아. 뭐 서울이라 그래서 문제를 뭐 이상하게 꼬고 그런 거 아니야. 자, 용산공원의 국제설계 공모 단선안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이 선정되었다. 치유의 공원이 선정되었다. 용산공원을 자연의 치유, 역사의 치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빼어난 자연을 지칭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인이 자연을 보고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작품에 담고자 했다. 요거에 대한 설계 과정은 일단 공간 디자인 아닌 거는 알겠지. 그죠? 공간 디자인 아니고, 그죠? 그리고 설계의 시각화가 아닌 것도 알 것 같아. 그죠? 이거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러면은 대상지 분석이냐 설계 개념한데 대상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대상지에 대한 그 조사를 하는 거에 딱 하는 거를 그 대상지 분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 파트에서 넘어서서 개념화를 시킨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요 문제도 뭐 문제 그 난이도로만 따지면은 뭐 중상급 이상인 것 같아. 근데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 하지만 이 조경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의 95점, 100점. 특히 이 과목은 100점 만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공부는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침에 그 내가 이제 뭐 몇 미터다, 몇 미터다, 무슨 근린공원은 몇 미터다 이런 수치는 솔직히 특성화고 추천 채용반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굳이 뭐 외워야 되는 수치도 있어. 물론 주차장이라든지 혹은 램프라든지 뭐 기록계라든지 이런 외워야 되는 이 각각 요점마다 그 수치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세게 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치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간혹가다 나오거든. 그죠? 그런 데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가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0번. 조경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보통 특성화고 추천 채용반에서 보통이 아니지. 일단은 무조건 컴퓨터 프로그램 나오면 오토캐드가 답이야. 그죠? 오토캐드 뭐 옳지 않은 것을 하면 오토캐드의 잘못된 설명 들어주겠지. 각종 도면의 입력 편집 및 출력 작업을 한다. 당연하지. 그죠? 오토캐드 그러잖아. 그죠? 특히 오토캐드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딴 문제 많이 튀어나온다고. 두 번, 세 번 본강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GIS 나왔네. GIS는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요거 이제 우리 그 지도 만들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뭐 요것도 알 필요 없고 요것도 알 필요 없어. 일단은 오토캐드만 알면 돼.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너무 쉬운 문제니까 건너뛰고. 자, 배식 기법 나왔네. 정형식과 자연식, 우리가 이제 조경 일반, 조경학 부분 공부하면서 요거에 대한 문제가 좀 종종 나오죠. 특히 이제 우리 조경사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도 배식 기법에 대한 정형식, 자연식, 또 정형식에는 뭐가 있느냐, 자연식에는 뭐가 있느냐 많이 배웠잖아. 열식이냐, 교우냐, 식재냐, 임이냐. 그죠? 일단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식 배식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죠? 부등변 삼각형, 이미 부등변 삼각형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요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이 삼각형 그리는 게 이미 부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죠? 이거를 여러 개 이렇게 모아둔 게 또 뭐야? 이게 이미식재거든. 그래서 자연식 배식 방법의 정답은 이미식재가 되겠죠. 그죠? 다 알지 당연히 아는 거지 이거 모르지 않지. 그리고 이제 뭐 정형식에는 또 뭐가 있을까? 정형식에는
단식, 대식, 열식, 단식, 그죠? 두 개 있으면 대식, 열식은 이런 식으로 열지어 맞춰서 있는 게 열식, 그죠? 교호는 뭐야? 교호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게 교호 식재지, 그지? 아유, 네 개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식재는 그 홀수로 해야 돼, 그죠? 자, 봅시다. 12번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 중 실시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좋은 문제 튀어나왔어. 앞부분에 이거 있었지. 이거 내가 설명하면서도 여기서 하나 가려놓고서는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이런 문제 튀어나오기도 하고, 혹은 각각의 과정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나오기도 해요. 특히 이제 실시 설계는 시공을 하기 위해 하는 설계로서 이런 말 튀어나오면 실시 설계라 좀 너무 쉬워, 그죠? 그래서 실시 설계 대신 기본 설계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내기도 해. 예? 기본 구상이나. 근데 요번 문제는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 어디 갔어?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 중 실시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러면 딱 실시 설계 튀어나오자마자 여러분들 뭐로 찾아야 돼? 1, 2, 3, 4 중에서 시공을 하기 위한 거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바로 나오지, 그죠? 답 3번 나오네, 그죠? 쉬운 문제였어요. 여기서 조금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좀 보자면은 각 공간의 정확한 규모 나왔어, 그죠? 사용 재료, 마감 방법 등을 제시한다. 뭐예요 이게? 기본 설계야. 기본 설계. 같이 따라 읊을 수 있어야 돼.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최종안을 선정한다. 뭐야? 기본 구상이겠지. 그죠? 기본 구상. 그죠? 토지 이용 계획, 교통 동선 계획, 시설물 배치 계획, 식재 계획, 하부 구조 계획 등을 세운다.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기본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4번, 2번, 1번 아니어서 답은 3번이고, 여기서 좀 잠깐 더 추가로 설명하자면 우리 토지 이용 계획 누가 해? 사람이 해. 그죠? 인문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색깔 관련해서도 몇 번이나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개발 제한 구역은 무슨 색이에요? 연녹색. 선생님, 빨간색은 뭐고요? 보라색은 뭐 공업이고요. 학교는 파란색이고요. 이거 다 했잖아. 그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 딱 보자마자 그게 머릿속에 주르륵 나와야 돼. 그죠? 자, 어찌됐건 정답은 그거고. 자, 쭉 넘어가서 13번 봅시다. 열정적으로 강의하니까 목이 갈라지네.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설계도의 종류는, 자, 이런 설계도 종류 문제 튀어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키워드를 찾아라. 그죠? 자, 조경 계획도 내용을 포함하여 부지 내외의 조건, 도로 필요 없어.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대상지 외부야. 대상지 외부. 대상지 외부 튀어나오면 뭐라 그래서 정답 배치도죠. 우리가 대상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대상지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그 도면에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외부에서 어떤 대상지가 어떤 배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여기에 강남역이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고요. 여기 공원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배치를 나타내는 거잖아. 배치도 뭐 외부까지 포함하면, 그죠? 만약에 여기에 대상지에 외부가 아니라 현황을 나타낸다라는 키워드 있으면은 딴 거 뭐 길게 읽을 필요 없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현황도가 되겠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이제 축척, 평면도보다 축척이 뭐가 작아서 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상세도일까 막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그죠? 키워드 딱 봐야 돼. 대상지의 외부, 배치도, 대상지의 현황도. 됐죠? 아주 쉬운 문제였고, 이런 문제는 푸는데 5초도 걸리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그 조경 재료라든지 이런 거 범위가 좀 넓은 조경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시간 안배가 된다고. 막상 시험장 가면 알잖아. 20문제씩 3과목이니까 60문제 60분 줘요. 마킹하는 시간 빼면 거의
한 문제 1분꼴 미만으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죠? 근데 그런 시간 걸리는 문제들의 시간을 풀려면 저런 문제에서 한 5초, 10초 만에 도로록 풀어야 돼. 그죠? 이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직, 뭐 전기직은 요즘 좀 점수 올라가지. 특성화고 추천제공반에서 기계직이라든지 뭐 다른 직렬들은 합격선 자체가 80점대도 안 되는 데도 있어. 근데 조경은 아니라고 매번 내가 말씀드렸죠. 95점도 떨어져. 95점도 어떨 때 막 98점 막 99점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쉽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또 봅시다. 헤헤이! 최소 설치 규모가 가장 작은 근린공원은, 그죠? 앞부분에서 내가 이제 생활권 공원 설명하면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공원이 있고 또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등이 있습니다라고 했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는 근린생활권, 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또 광역권이 있죠. 그죠? 여기서 제일 설치 규모가 작은 게 뭐야? 제일 설치 규모가 큰 건 뭐야? 나오죠? 그죠? 순서로 여러분이 그 수치를 만약에 외우면 더 좋은데 수치를 절대 못 외우겠다 그러면은 요런 크다 작다에 대한 개념 파악을 해야 돼. 제일 작은 게 요거죠? 그죠? 제일 큰 게 뭐라 그랬어? 요거라 그랬지? 2번, 3번 강조했어요. 자, 좀 봅니다. 부지 정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식생지역의 경우 2% 이상 10% 이하의 구배를 갖도록 조정한다. 구배 명칭 설명 안 해도 되지. 구배, 물매, 뭐 기울기, 경사야. 그죠? 신체 장애인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구배는 아이 좋은 거 튀어나왔네. 경사로 구배는 우리가 경사로라고 표현하면 쉽지만 실제 시험에 내가 경사로 대신 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 대신 램프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죠. 램프 튀어나오면 램프 뭐지? 막 이런다고. 그러면 안 돼. 램프 구배는 난간이 없는 경우 최대 10% 이내로 한다. 이런 게 기능사랑 조금 문제의 궤가 좀 다르지. 그치? 예. 그래서 신체 장애인의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구배는 난간이 없는 경우 최대 난간이 없다는 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최대 몇 프로가 돼야 돼요? 8%네. 정답은 일단 2번이고, 그죠? 요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 틀렸으면 내가 봤을 때는 어디서 틀렸냐면 요거 체크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그죠? 물이 고이거나 저습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기능사 수준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경사로나 경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이 잘 안 고여. 내려가니까 대신 높으면 높을수록 뭐 토사의 이동이 좀 있겠지, 그지? 자, 근데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 뭐 그렇게 우리 조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장이 한 2% 정도 됩니다. 도로는 몇 프로 됩니다. 막 이런 거 누차 설명을 드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이거나 저습지가 생기지 않도록이란 말 듣고 1% 얘기 드리고 선생님이 1%면 거의 그냥 평평한데요? 그러니까 가장 옳지 않은 곳이니까 이걸 체크한다고. 그죠? 아니야. 잔디는 최소 1%까지도 가능해요. 가능해. 그죠? 1에서 2% 정도 가능한 거야. 자, 건물이나 구조물에 이거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1번, 여기도 2%니까, 이거에 이제 틀린 애들이 있겠다고. 근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3, 4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뭐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냐면 장애인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램프라 그랬지. 구배는 난간이 없는 경우 최대 10%가 아니라 몇 프로라 그랬어. 8%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 이거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런 유형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꼭 외워야 되는 이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램프 같은 경우에는 8%. 그죠? 난간. 그죠? 키워드가 있잖아. 또 혹은 일반 주차장 몇 미터라고 했어? 2점 몇 미터야? 5미터지 가로. 그죠?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장애 주차장은 이거 몇 미터 돼야 돼? 3.3미터. 어디가? 가로가. 그지? 왜? 장애인들은 내려서 휠체어도 내려야 되고 하는데 일반 주차장처럼 되면 되겠냐고. 그죠?
기억나지? 그 수치도 알아야 되는 거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주차장을 우리가 이제 그 시공할 때 바닥은 일반 그 우리 인도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하고 하중에 견디는 재료로 포장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낸다고. 그래서 선생님 공부하면서 이거 몰랐는데요. 선생님 이거 몰랐는데요. 필요 없어. 이것만 알면 돼. 됐죠? 매번 강조를 해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경학 부분에도 조경학에도 조경 계획 및 설계가 들어가지. 그죠? 조경학에도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근데 조경학은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를 굉장히 낮게 내잖아. 범위가 넓은 대신. 반대로 이제 조경 계획 및 설계 파트에서는 이걸 깊이 있게 내긴 하는데 깊지도 않아 보면. 자 봅시다. 1번. 야, 요게 난이도가 상이었고, 그죠? 요거 틀린 분들 은근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기능사 수준의 문제만 준비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 문제 대거 틀렸다라고 해도 진배가 없을 것 같아. 자, 일단 내용을 보자면은 보기 1의 건물과 관련된 식재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봅시다. 가는 시각적 초점 식재 형식. 이거 튀어나오자마자 나온 딱 시각적 초점이라고 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현관문. 그죠? 현관문. 그 집을 봤을 때 어떻게 조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관문이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건물이 부드러워 보일 수도 있고 건물이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했다 그랬지. 특히 시각적 초점 같은 경우는 현관문 생각하라 그랬잖아. 자, 요거를 시험지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 확대가 되네. 자, 봅시다. 자, 가를 딱 보니까 여러분들 확대 안 했을 때는 안 보였지. 여기 점선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그죠? 현관문 어디야? 여기지. 그래 안 그래? 현관문 앞쪽에 이런 관목을 설치를 했잖아. 그죠? 대부분 처마에서 뭐 3분의 2 지점이 오니 뭐 절반이 되니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그림 봤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야? 현관문. 그죠?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랬어? 초점 식재라고 했잖아. 그죠? 식재 부분 파트가 문제가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기능사에서도 거의 출제는 안 되지만 그 특성화고 쪽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거든. 포기할 필요 없어. 됐지? 그래서 일단은 기억이 맞고 나는 가리기 식재로 가려야 할 부분을 적절히 가려줌으로써 건물의 전체적인 외관을 향상시키는 형식이다. 그치. 가리는 부분 가리고. 그죠? 그래서 건물의 외관이 딱 잘 보이게끔 하는 거. 그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야. 이건 너무 쉽지. 그죠? 자, 디귿. 다는 자연경관이 우세한 지역의 건물과 주변 경관을 융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식재 형식을 표현한 것이다. 자연경관이 우세한 지역의 건물과 주변 경관을 융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그리고 리을. 다는 모서리 식재. 요것도 보자. 일단은 뭐 디귿은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본강의에서 몇 번이나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건너뛰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설명드렸죠. 기출문제만 보고서는 다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인데 설명 너무 길어져. 자, 일단은 모서리 식재 이것도 솔직히 요거 없었으면 아예 틀린 말도 아니야. 모서리 식재라는 게 뭐야? 건물의 각 모서리 부분에 식재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이 약간 딱딱해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거든. 딱딱해 보이는 거. 모서리가 이게 너무 뾰족뾰족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이 모서리를 숨겨주잖아. 그지? 모서리 숨겨주잖아. 여기도 모서리 있는 거 숨겨지잖아. 그래서 모서리 식재가 아예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일단은 뭐 모서리 식재로 봤을 때는 뭐 나쁜 표현은 아닌데 모서리 식재를 설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건물보다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너무 과하게. 그러면은 이 식재 때문에 건물이 압도가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높이가 적당하잖아. 그치? 요것도 요 정도에서 끝났으면 모서리 식재 잘했네 라고 하겠지만 이 건물보다 너무 높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모서리 식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봤을 때는 디귿도 틀렸고 이거 어디 가냐 이거 디귿도 틀렸고
리을도 틀렸고 그런 내용 같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1번이다. 자, 됐죠? 아이고 힘들다. 쭉쭉 봅시다. 아이고 그림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제 지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뭐 조감도니 투명도니 되게 조감도랑 투명도랑 헷갈리는 케이스들이 많죠. 이거는 기능사도 그러고 특성화고 공무원 쪽도 마찬가지고 종종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3D 문제 지도가 나왔다. 3D 유형이 나왔어. 그러면 둘 중 하나잖아. 뭐야? 투명도랑 또 조감도라 그랬잖아. 근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새가 위에서 날아가면서 탁 밑을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뚜껑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면 뭐라 그랬어? 3D지만 조감도라고 무조건 얘기해 줬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 표현 중 가장 옳은 것은 3번이네. 그죠? 요런 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5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치? 근데 다만 같은 3D인데 같은 3D 약간 정면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초점을 해가지고 유리창 딱 하는 것처럼 뭐 유리창 튀어나오고 뭔가 막 그런 설명 나오지? 그럼 그건 투명도야. 그죠? 뭐 1점 투명도가 어쩌니 뭐 2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3D인데 뚜껑이 잘 안 보여. 정면에서 보는 건물 같아. 그래서 건물이 아이, 그림이 맞나 모르겠네. 요런 식으로 튀어나와. 그럼 뭐야? 투명도라 그랬지. 같은 이건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생긴 게 보여. 이건 조감도. 이렇게 보는 건 뭐야? 투명도. 됐어? 투시도. 아유, 죄송해요. 투시도. 예, 투명도는 뭐냐? 투시도. 당황스럽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쉬운 문제였고 투시도 아유 깜짝이야. 자 18번 보기에 나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생활권 공원. 자 이제 앞부분에서도 이 문제 벌써 두 문제 나왔었잖아. 이거 세 문제 나온 거야. 도시공원 그죠? 도시공원엔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이 나눌 수가 있는데 생활권 공원에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 소공원. 소공원이 있고요. 선생님 소공원은 그죠? 제한 없음. 유치거리 제한 없음. 뭐 규모 제한 없음. 기억나지? 어린이 공원 튀어나오고요. 그죠? 이거 있지. 그죠? 몇 미터인지는 몰라도 돼. 알면 좋은데. 그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린 어쩌고저쩌고가 이렇게 있었잖아. 가장 큰 게 뭐였어? 광역권 근린 어쩌고저쩌고 있었지. 그죠? 요거에서 요걸 생활권 공원이라고 하고 주제공원은 막 특이하게 무슨 뭐야 수변공원, 묘지공원, 운동공원, 체육공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게 주제공원이야. 주제공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거를 그래요. 자, 한번 봤을 때 어디 봅시다. 선생님 소공원은 생활공원 맞습니다. 그렇지. 근린공원 생활공원 맞습니다. 그렇지. 어린이공원 생활공원 맞습니다. 그렇지. 정답은 딱 여기서 바로 나왔네. 옳게 짝지어진 거 그런 거구나. 미안해요.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근린공원은 주제공원 아니지. 이건 생활공원이지. 소공원 아니지. 이것도 그 생활공원이지. 어린이공원 아니지. 생활공원이지. 수변공원 이거는 주제공원 맞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네. 자, 이 공원에 대한 내용의 그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은과 동시에 생활권 공원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게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풀 수 있는 내용이야. 그죠? 수변공원, 수변공원, 무슨 공원 굉장히 많은데 뭐 도시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 묘지공원도 있어. 근데 이런 거를 그 주제공원은 일일이 종류별로 다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그죠? 그래서 생활권 공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공부 안 한 애들은 이거 못 풀었겠지. 그지? 자, 19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요것도 기능사만 공부했던 분들은 거의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치? 공간과 시설물의 계획 시 주변에 대한 가시 범위를 최대화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키워드 튀어나왔네.
주변을 살피면서 외부인의 침입 여부를 관찰하고 이웃 주민과 낯선 사람의 활동을 구분함으로써 범죄의 불안감을 저감하는 원리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틀린 분들이 대부분 요거나 요거 틀렸겠지. 그죠? 1이나 3번 썼겠지. 그죠? 접근 통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식재 심는다 그랬어. 차폐 식재. 그죠? 경계 식재 뭐 이런 거 신다 그랬잖아. 그죠? 영역성 강화. 그것도 이제 그 같은 내용이긴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리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요거에 자연 감시, 자연스럽게 감시한다. 그죠?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어렵지는 않았어. 공부 안 한 분들도 요 정도는 풀 수 있겠지. 자, 20번 조경 식재 재료의 기본적인 규격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왔다. 요거 나왔다. 자, 여러분들 20문제를 봤을 때 어머나 할렐루야. 노란 꽃 창포, 눈 주목, 등나무, 단풍나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럼 어떤 나무는요, H 곱하기 R로 하고요. 어떤 나무는 H 곱하기 B로 하고요. 어떤 나무는 뭐로 그거 뭐 헷갈려 죽고 어떤 거는 H 곱하기 뭐 L로 하고 W로 하고요. 어우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런 수목을 다 외우는 거에 대한 키포인트가 아니야, 이 문제는. 우리가 보통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수, 고죠, H. 단위는 뭐야? 미터지. 그지? 모르면 안 되지. 수간 폭이잖아. 이거 W죠? 이것도 미터지. 그죠? 야, 왜 모르는 척해? 그리고 또 뭐 있냐? 여기 수광고가 있죠. L이고 이것도 미터고. 그죠? 요거 뭐라 그랬어? 지하고 BH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몇 미터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다. 요게 B, 요게 R이죠. 흉고직경, 근원직경. 요거는 센티미터지. 그지? 센티미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목 표현 느티나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인출선 해가지고 삼느티나무 해가지고 뭐라 어떻게 하나 막 여기다가 그 규격을 넣잖아, 그지?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시험 문제에 그 많이 헷갈리는 유형이 뭐냐면 눈주목은 뭐로 한다, 등나무는 뭐로 한다 이게 출제 범위가 아니라 이 출제 포인트가 아니라 이 지하고를 표현하는 방식은 없어. 수목 곱하기 지하고를 하는 방식은 아예 없다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 노란 꽃창포 공부하려면 노란 꽃창포는 뭐를 하고요? 이게 아니야. 그러면 수고 곱하기 근원직경으로 하는 그 나무들은 뭐가 있느냐를 외워야 됩니까? 그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수고 곱하기 지하고를 표시하는 거는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난이도는 하예요. 하. 답을 풀 수 있기에는 됐지. 하여튼 모르겠어. 이 기능사 시험만 공부했던 분들도 고득점은 나와. 한 85점 맞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성화고 추천 채용반 같은 경우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도 적지만 여러분들 모르겠네. 조경 쪽으로 일반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공무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초 조사를 할 때 법규를 확인하고 어느 시에서는 기울기가 20%가 넘어가면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어느 시에서는 뭐가 되면 다 달라. 근데 그거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고 그 감찰하고 하는 분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꽤 좋아. 그리고 이제 조경 쪽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경 시공 업자가 되는 것보다 처음엔 좋아. 나무도 갖고 오고 가꾸는 거는 저거지. 유지관리 쪽이지. 근데 이제 어떤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젊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조금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관련해서 이 구급 공무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합격선이 막 95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떡하지 막 그래. 근데 문제 봐서 알겠지만 다른 공무원들보다 다른 공무원 야 봐라. 전기직 물리 보잖아 물리 그죠 뭐 생물 보거나 물리 보거나 물리 공부해봤어 더럽게 어려워 생물도 그러고 근데 이 조경직 쪽은 이 시험 과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다 조경학의 한 파트로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마치 세 과목이지만 한 과목을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능히 풀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쉬워서 합격선도 높은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이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모님이 이철수야 영희야 공부해야지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 점수 6개월이면 충분히 만들어 충분히 만들어 충분히 학교 다니면서도 특히 이제 특성화고 추천채용반이 이제는 예전에는 졸업하고 한 2, 3년 지나도 막 추천을 해줬지 근데 지금 안 되잖아 바뀌었잖아 그죠 그래서 인생에 딱 한 번 보는 시험이다 라는 시험으로 한번 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여기까지 했고 뭐 다음에 시간이 좀 나면은 제가 20년 혹은 19년 뭐 다른 기출도 계속 연결해서 할 거니까 기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였습니다. 에듀피디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